열려가는 5개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입니다. 복지국가의 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문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네. 키워드는 문입니다. 문. 예, 네. 예, 집권 1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키워드고요. 네. 예, 일단 그 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무 말을 하기 앞서서 네. 예, 이 문의 그 우리 실마리를 제공하시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한번 풀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예, 문재인 성명학과는 대통령의 이름. 성명학과는 무관하게 진짜 아무 말이고요.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성 씨는 좀 제외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예, 앞자인 제자가 한자로 보니까 네. 있다 보다 살피다 제멋대로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보다 살피다 제멋대로 하다. 정부 출범 초반에 이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뭐 네, 그렇죠. 유행어 있었잖아요. 네.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었던 거야. 그러네요. 제멋대로 하다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뒷글자는 이는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인 세 번째 그 호랑이. 호랑이를 의미하는 이군요. 예, 그래서 네. 두 번째 뜻은 동북 쪽 방향. 방향을 가리킬 때 동부.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관청 소속의 같은 계급의 관리를 뜻하는 동관. 이게 한 글자로 인이라고 하고요. 관리의 의미도 있군요. 그다음에 네 번째 뜻이 동료예요. 동료라는 뜻도 있어요. 이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만화 원피스에서 그렇죠. 주인공 루피가 적을 제압한 다음에 그 마음에 들면 이런 말 예. 하잖아요.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예, 그렇죠. 예, 근데 제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따로 음. 말하자면 우리 편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예. 자기 멋대로 하는 호랑이이기도 하고, 아유, 하고 싶은데 다 해도 되는, 그러면서 동료이기도 하고, 좋은데요? 일단 그리고 예, 오늘 주제인 문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죠. 예. 문이 열리다. 2012년 대선 때 후보 수락 연설문 제목이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문을 열겠습니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5개의 문이라는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죠.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네.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문. 이렇게 5가지의 문이 있었군요. 예, 평화와 공존의 문은 벌써 열고 계시죠. 아유, 정말 열고 이게 계시죠. 제일 어려운 문제 같은데 벌써 제일 먼저 열었어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는 이게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죠. 복지국가의 문은 그래도 살짝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살짝 열렸는데. 근데 이제 역시 법이 이 예, 국회시. 국회가 예. 그리고 이 새로운 정치의 문은 이게 뭐 이게 나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새로운 정치의 문은 개헌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 예. 국회가 예. 근데 그 문이 열릴까봐 지금 온몸을 던져서 그러니까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국회 예, 쉽진 않지만 이게 뭐 전 비관적으로 보진 않고 뭐 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언젠가 열리겠죠. 예. 두 번째 다음, 문은 질문할 때 문도 있죠. 네, 질문하는 문. 그리고 질문을 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예.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이 두 정부와 가장 큰 차이가 그죠. 질문이 살아났다.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이전까지는 짜고 치는 질문을 하거나 그 탄핵 국면에서도 기자들 한번 다 같이 몰려가서 그 해명 들었던 적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질문을 아예 안 받거나 저는 기자가 그렇게 다소곳한 직업인 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자는 굉장히 역정적이고 막 격정적이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너무 얌전해요, 다들. 네티즌들 또 반대로 네. 얘기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이렇게 열정적인 직업인 줄 몰랐다. 근데 이제 그때는 조금 바뀐 게 열정적인 느낌이 별로 안 들고 땡깡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곤조고가 다시 살아난 네, 거죠. 죽었던 땡깡의 곤조가. 느낌이 좀 저는 들어서. 사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된다. 용납은 안 되지만 이해는 예. 돼요. 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담임 선생이 박근혜 같은 선생이 왔어요. 그럼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긴 질문에도 뭐 나올 게 없긴. 뭐 게다가 또 하고 난 다음에 예.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올지 아니면은 무슨 히스테리가 나올지 이제 예측이 안 되지 그리고 않습니까? 어려운 질문하면 나랑 싸우자는 거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 근데 나오지. 만약에 그 담임 선생님, 뭐 박근혜 같은 담임 선생님이 와서 저희 집 곡간을 털어 갔다면 질문해야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질문이 아니라 거의 싸워야지. 때리겠죠. 그럼 해야죠. 근데 어쨌든 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지금은 많이 묻고 많이 답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정부가 국민에게 많이 묻기도 하는 그렇죠. 수기민주주의. 아 그렇죠. 이거 확실히 문 요 의문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와닿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수기민주주의에서 이제 경청하는 정부가 다시 되었습니다. 경청하는 정부. 이 경청하는 정부가 이게 또 한 가지 상징적인 부분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 그렇죠. 이게 20만 명이 넘으면 대답을 해야 한다라고 뭐 기사에 보통 기사들 보면 네. 언급이 돼 있는데 기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선언을 한 거죠. 네. 그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20만 명 넘으면 대답해줘.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거는 그냥 듣고 그래 알았어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 그러네요. 그게 바로 경청의 기본이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가장 강한 대화 스킬, 소통의 스킬이 바로 듣기,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이 문이라는 단어에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저 간접 민주주의의 그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실행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에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위문하다 할 때도 문. 그렇네요. 위문. 아픔을 이루한다. 이게 문 보니까 문 안에 문이 있어요. 그러네요. 문 안에 문이 있네요. 이게 진짜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아픔을 위로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저 사진은 자꾸 안아주시고. 저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국민이 진심을 그러니까, 느꼈잖아요. 힐링이죠, 힐링. 네.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어서 안아주시니까 그래서 따뜻하죠. 따뜻하고 그리고 얼굴만 든든하고. 봐도 힐링이 되고. 네. 문재인 정부는 문민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정부라는 의미도 있다고. 문민의 시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그 정부 슬로건이 문민 정부였는데. 그렇죠. 김영삼 때 우리 문민정부 하면서 사실 그때 초반에 되게 분위기 좋지 않았어요, 소장님? 김영삼 뭐 초기 네.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거의 뭐 열광 분위기였었고 네. 지금도 아마 그때 90% 기록은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못 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수는 못 말려. YS는 못 말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한창 막 컴퓨터 많이 하고 이럴 때라 게임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격투 게임이 나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얼굴을 가진 캐릭터 뭐 네. 그때 고르바초프 캐릭터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막 이렇게 캐릭터들 나와가지고 막 격투 게임하고 이런 게 심지어는 팔릴 정도였거든요. 정말 초창기만 해도.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또 김영삼 대통령이 또 다른 기록도 세웠죠. 거의 박근혜가 기록 갱신하기 전까지 최저 지지율도 김영삼. 야, 그건 진짜 그때 롤러코스터였네요. 맞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당시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주택은행에 갔는데 거기 주택은행 TV 화면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금융실명제를 한다. 딱 그 화면을 제가 그 주택은행에서 봤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뭐 이런 표정이죠. 이거 뭐지? 이런. 그거를 그나마 주택은행 객장에서 봤으니까 그렇지. 저는 그 증권사 객장에서 증권사 아노미. 모든 종목이 다 새파래지는 기적을 갖다 제가 그날 봤죠. 와 그때 증권사 엄청났죠. 네. 분위기가 네. 어땠어요 증권사는?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렇죠. 내려가는 파란색으로 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객장판이 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의 비율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종목이 다 새파랗게 변하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밑으로 이제 내려꽂는 화살표들이 보입니다. 밑으로 예. 이제 세모나든가 뭐 하한가면 화살표는 하한가죠. 화살표 하한가 화살표가 수백 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나가는 삼각형들이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화살들이 내 몸에 그냥 수백 개가 꽂히는 기분이 들어요. 와.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은 그때 사죠. 그때 네. 사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사실 그때 살 돈이 있으면 부자인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럴 때 상황에서는 다 주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주식으로 그렇죠. 들고 있으면서 그거를 당하고 근데 제가 그거를 많이 당했어요. 그 이후로도 많이 당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유행했던 게 또 존버라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야, 그때 YS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워낙 YS가 후반기에 망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문민 이게 좀 굉장히 좀 좋은 말이었다가 이후에는 느낌이 좀 안 좋아졌었던 것도 근데 있는 것 사실은 같아요. 저는 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문민 정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공구리 정부였고 공구리 정부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군사 정부 속편이죠. 아 군사 정부. 박근혜 정부는 진짜 군사 정부였어요. 네, 사실 그 시절,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대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일을 했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속편이죠. 그 장관급 인사들 중에서 네. 진짜 노태우 시절 이후로 그렇게 군발이 출신들이 많았던 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는 정말로 어설픈 군사 정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시대가 맞지 않았는데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탄핵까지 결국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국정원장까지 막 그 군인 그렇죠. 출신하고 예. 막 그랬지 않습니까? 참 어쨌든 그래서 문 대통령 이후에 이제 다시 문민 시대가 복귀했다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문 대통령 연설문에 대해서 네. 또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되게 시적이다. 이게 그거 맞아요. 미사여구가 별로 없는데 네. 화려하지가 않은데 아름다운 문장.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라는 걸 깔끔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되게 네. 깔끔하고 함축적이면서 군더더기 없는데 그러니까 미려한 아름다운 문장. 네. 저는 사실 그 얘기해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설문이나 아니면 직접 쓰시는 그런 글 같은 거를 보면 와 이보다 어떻게 더 잘 쓰지?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하지도 않고요, 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번 동계올림픽 때 또 한 가지의 재미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미였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축전 보내시는 그 내용을 읽는 재미. 와 진짜. 우리가 언제 대통령 맞아요. 축전을 기다리면서 읽으면서 공감을 하고 아름다운 글이다 뭐 이런 생각을 언제 했겠냐고 읽지도 않았는데. 팀 경기는 또 선수별로 또 이게 버전 살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문민의 시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럴 문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문서, 문건, 이런 거 있죠. 문건 있죠. 기록을 남긴다는 거. 네. 그리고 모든 공적 업무가 문서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은 이게 그러니까 문건을 남겨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저는 뭐 아직도 캐비넷 문건. 근데 그 정부 기록이 뭐 양은 뭐 이명박 정부 때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내용이었다고 하고. 네. 그 청와대 식단 뭐 이런 거 저 기록을 남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수 늘리려고 이제 이상한 거도 집어넣은 거죠. 전부 다는 거죠. 이제 다시 예. 기록을 하는 정부가 다시 돌아온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그 글이라는 거 이걸 얼마나 무시했는가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요. 다시 문민 시대가 온 거 굉장히 좋게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네. 예. 그리고 마지막 문은 영어문입니다. 영어문이죠. 슈퍼문.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비치는 네. 슈퍼문이 이 한반도에 떴습니다. 전 세계를 비치고 있죠.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이 Fly Me to the Moon이라는 노래가 항상 갑자기 생각나고 그래요. 어떤 정말 멋진 활약상을 볼 때마다 야 이건 뭐 달로 날려달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플라이 투 더 문이 뭐 어디 주제가였죠 그게? 그게 예련 아니? 옛날 그 옛날 원래 재즈 명곡인데 그거를 이제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맞다. 가이낙스의 애니메이션에 삽입이 돼서 큰 사랑을 받았죠. 에반게리온에서 아야나미 나왔었죠. 레이짱.
자, 그 빨리 넘어갑시다. 이게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덕후라고 또. 예, 밝은 달님이 세상을 비추는 시대가 네. 왔습니다. UBC도 작은 촛불 하나를 부탁겠습니다. 예, 오늘의 아무 말 나들이였습니다. 자, 이제